오늘은 우리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에서 그냥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급여로만 돈을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되면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 대표님들께서는 법인 사업자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해야 나의 소득을 조금 더 법인에서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1인 주주이거나 그냥 혼자서 운영하시는 1인 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꼭 집중하셔서 내용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럼 법인 돈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기본적인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식사라는 것들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업무 관련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법인 내에 가족 구성원이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우리 가족인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아닌 직원에 대한 식대 비용,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거래처를 만나서 우리가 접대용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대에 대한 부분들 일단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카드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세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부분인데 접대를 하기 위한 어떤 유흥비용, 그냥 술자리나 아니면은 골프 비용 처리가 되느냐, 이거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할 것 없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용들이 사업 관련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모두 다 비용 처리된다는 것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사업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사무용품과 가구,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용으로 내가 쓰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우리 법인카드들을 연동시켜 놔서 구매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업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 다 가능하고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 교육비나 아니면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되냐? 사실은 안 됩니다. 특히 교육비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용돈, 이런 것들을 법인에서 지출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모두 다 부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는 할 수 없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거 쓸 때 과연 가능할까? 이런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으면 꼭 세무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차량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보통 갖고 있는 개인 차량이겠죠. 이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이 차량 관련 비용들이 다 부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전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차량 관련성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여로 별도로 비용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바꿀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당연히 차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의 명의가 바뀌게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바꾸시고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개인용 차량으로 개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또 요즘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달잖아요. 이런 연두색 번호판들 다는 차량의 기준이 한 8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고가의 승용 차량, 법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는데 이런 차량들은 100% 비용 처리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 해에 비용 처리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 이 올해에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티 안 나게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은 또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거 법인 차량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저렴한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어떨지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타고 다니셔도 돼요. 그럼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달고 다니시면 우리가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0% 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100%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에다가 매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 법인 운영하면서 또 어떤 차량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뭐 경차라든지 아니면은 카니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아니면 뭐 카니발 같은 차량이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또는 화물차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두색 번호판 차량과는 별개로 별도의 차량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 없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요즘은 9인승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차량을 구매하실 때 9인승 차량이라면 세금 혜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1인 법인인데 차량 2대를 운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적 사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사적으로 쓰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차량을 여러 대를 구매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상여 처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의 환경에 따라서 차량 구매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법인카드만 써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쓰는 생활비나 아니면 자녀 교육비, 부모님에 대한 용돈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한 최소 생활비로 잡으시고 법인에서 급여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지라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역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한번 합산을 내보시고요. 나머지는 내가 카드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법인에서 쓸 수 없는 돈들은 별도의 급여 처리를 통해서 지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대표님들께서 정말 뭐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것들 뭐 법인 통장을 통해서 막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인 카드를 막 쓰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세무서에서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모두 다 부인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가산세 부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급여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모르면 좀 안 되거든요. 급여로 우리가 돈을 꺼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급여로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낮아진 당기순이익만큼 세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세가 되는 거겠죠? 그럼 급여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여의 경우 설정을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 나올지, 즉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담당 세무사님 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정도의 급여는 적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법인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정말 법인에 돈이 없지 않는 이상은 최소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만약에 법인의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면 그 이상으로도 설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이후에 설정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법인에 만약에 가족이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가족에 대한 급여 가끔 보면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가족에 대한 급여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혼자서 급여를 월에 1000만 원 갖고 가는데 내 와이프는 100만 원만 설정해 놨다. 그러면 총액이 11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000만 원을 받아가는 나는 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담하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와이프 소득을 한 500만 원까지 올려주고 나를 한 600만 원까지 설정해 놓는다면 이게 소득이 분산이 되어서 세율 자체가 다 각각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별도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족 전체에 대한 급여를 보시고 세금에 대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배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배당을 아마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무회계 현명에서는 대부분 우리 법인세 결산을 끝내고 나면 대표님들에게 배당은 한 어느 정도 받으실 건지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 배당이라는 게 15.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세로 이미 35% 이상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세율은 15.4%로 더 낮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급여를 받아가는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보시고 배당의 15.4%랑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급여로 6%의 세율만 부담하고 있는데 굳이 배당의 15.4%를 내겠다? 라고 하면은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배당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2천만 원 이하만 우리가 15.4%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우리 법인을 통해서 받는 배당과 합산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합산이 돼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거든요. 이 금액과 내가 법인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합쳐졌을 때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본인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배당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 저희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시게 되면 제가 법인에 대한 지분 세팅을 좀 해드려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서 100%를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더라도 내 가족 중에 주주로 넣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꼭 여쭤보거든요. 왜냐, 내가 배당을 내리게 될 때 주주들이 많으면 주주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배당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그 주주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적은 세율로 더 큰 금액을 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더 큰 현금 흐름이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한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특히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당장 없애버릴 필요는 없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두 가지를 운영하시면서 개인 사업자에는 다른 업종을 넣고요. 법인 사업자에서는 주업종을 운영하시게 되면 각각의 수입이 발생하면서 법인 사업자의 단점 중에 하나인 내 법인 통장을 함부로 쓸 수 없다 라는 것들을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제가 댓글을 읽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인 운영하시면서 잉여 자금을 목적 없이 쌓아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처 대표님들께서는 수십억 원을 잉여금으로 쌓아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목적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상가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잉여금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목적도 없이 그냥 나는 잉여금 남길게요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잉여금을 내 돈으로 바꾸는 시점에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들을 결국은 빼가야 되는데 그럼 뭘로 빼가야 되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배당이나 급여나 아니면은 추후에 말씀드릴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로 빼셔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빼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너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조금 급여 전략을 짜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잉여금을 쌓이지 않는 수준에서 목적이 없다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목적이 없다라면 잉여금이 쌓이지 않는 선에서 급여를 조금은 출구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 내에서는 내가 카드 지출 조금과 급여, 그 다음 배당, 그 다음에 퇴직금까지 이렇게 설정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사업자도 별도로 운용을 할 수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놔두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족이 있다라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 가족으로 조금 넣어서 배당금에 대한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신다든지, 결국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소득에 대한 분산, 소득 종류에 대한 분산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법인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라든지 법인카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 개인 돈으로 쓸 돈, 예를 들면 교육비
교육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통해서 꼭 개인 소득화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소득에 대한 분산, 세금 구조를 다양하게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이 갖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각각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